자, 여러분 오늘은 4.5 2차 함수 y는 ax-p의 제곱 더하기 q의 그래프를 할 차례입니다. 먼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를 살짝 언급하고 넘어가면은 일단은 저번 학기에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리는 방법을 배웠고요. 얘를 못한다면 이거 다시 듣고 와야 돼요. 얘를 할 줄 알아야 뒤에 걸 전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저번 시간과 저번 시간에 각각 ax제곱 더하기 q의 그래프와 y는 ax-p의 전체 제곱 이 두 가지 그래프를 배웠는데요. 얘는 뭐냐?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ax제곱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걔를 평행이동해서 그 다음 그래프들을 그리고 있어요. 밑에 모양은 y는 ax제곱, 마찬가지로 ax제곱의 그래프를 지금 보면은 여기는 a, 이거는 변하지가 않아요. ax제곱의 그래프를 이번에는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자, 각각 4.3, 4.4에서 배웠는데요. 잘 들은 학생들은 뭐 기억도 다 하겠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은 먼저 y축 방향은 위아래를 얘기하는 거고 x축 방향은 양옆을 얘기하는 거죠. 위의 형태의 특징은 뒤에 더하기 q가 붙어 있고요. 밑에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거의 특징은 제곱 안에 p가 들어가 있어요. 제곱 안에 p가 들어가 있는데 중요해야 될 거 부호. 여기선 플러스 그대로 갑니다. 여기선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변해요.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지는 이런 식에서는 x-p일 때 p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x 플러스 p면은 마이너스 p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반대로. 이번 시간에 배울 건 뭐냐? 두 개를 합친 겁니다. ax-p의 제곱 더하기 q의 그래프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래프는 뭐냐? 주의해야 될 거 여기는 a예요. 일단 그 원래 이동하기 전에 그래프는 좀 잠깐 멈췄죠? 이 a를 보고 앞에 있는 a를 보고 판단해 주면 됩니다. 즉 n은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q도 있고 p도 있죠? 그래서 x축 방향으로는 저기 마이너스 p가 있지만 x축 방향으로 이동할 때는 마이너스 부호 반대로 p만큼. 그리고 뒤에 q가 있죠?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번 시간과 저저번 시간에 배웠던 두 개를 합치면 돼요. 저저번 시간에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경우를 배웠고요. 저번 시간에 양옆으로 움직이는 거,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걸 배웠고, 이번 시간엔 둘 다 옆으로도 이동하고 위로도 이동하고 혹은 옆으로도 이동하고 아래로도 이동하고 p가 뭐냐, q가 뭐냐에 따라서 양옆, 위아래로 둘 다 이동하는 그래프입니다. 책으로 넘어가면은 138페이지 학습 목표를 보면은 뭐 이 그래프를 그리고 성질을 이해하는 게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여기서는 뭐 앞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우리가 넘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x축으로 평행이동하고 그 다음 또 y축으로 평행이동한다. 두 번 다 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 어느 정도 다 했기 때문에 밑으로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를 봤을 때 y는 x-2의 제곱 더하기 3을 보면은 얘는 뭐를 평행이동한 거냐? 일단 a 자리를 보면 여기가 없으니까 1이에요. 1. 그렇기 때문에 y는 x제곱을 기준으로 x제곱을 x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하고요. 여기 있는 2. 그리고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여기 있는 3. 한 번에 가도 되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설명대로 먼저 x-2의 제곱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3을 생각해서 두 번에 걸쳐서 가도 됩니다. 밑에 그림을 보면은 두 번에 걸쳐서 가 있죠. 먼저 오른쪽으로 3칸 갔고요. 이 2칸 갔고요. x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 했고요.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그리는데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그냥 한 번에 옆으로도 가고 위로도 가서 그려주면 됩니다. 139페이지로 넘어오면요. 그래서 한 번에 써놨죠. 이 그래프는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것과 같다. 이거를 이제 일반화하면은 y는 ax-p의 제곱 더하기 q의 그래프는 a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꼭지점이 어떻게 변하냐? 여기는 보면 알아요.
원래 AX제곱 기준으로 봤을 때 꼭지점은 항상 원점이라고 했죠. 근데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P만큼 가고 위로 Q만큼 갔기 때문에 꼭지점의 좌표는 P, Q가 됩니다. P, Q. 우리 원래 AX제곱 더하기 Q, Y는 AX제곱 더하기 Q에서는 꼭지점의 좌표가 0, Q였어요. 그리고 Y는 AX-P의 제곱에서 꼭지점의 좌표는 P, 0이었습니다. 두 개를 합쳐서 둘 다 이동을 했기 때문에 P, Q가 되는 거예요. P, Q.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P, Q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X좌표, Y좌표가 둘 다 변하죠. 왜냐면은 옆으로도 이동하고 위아래로도 이동을 했으니까. 자, 축의 방정식은 원래 X는 0, Y축이었다가 축의 방정식은 양옆으로 움직이는 것만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얘가 위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축은 그대로 안 변한단 말이죠.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는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X는 P가 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Y축으로 Q만큼 이동을 했는데 그 Q가 몇인지는 축의 방정식에는 영향을 못 미쳐요. 꼭지점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축의 방정식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영향을 못 미치고요. 양옆으로, 즉 X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했는지만 알면 축의 방정식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개념 설명을 좀 했는데 우리가 조금 더 문제를 풀어보면서 개념을 더 익혀보도록 할게요. 개념 확인을 보면은 여기서 먼저 X축 방향으로 P만큼 이동하고 다시 그거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하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는 둘 다 이동한 그래프를 알 수가 있는데요. 문제 1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것인지 구하래요. 자, 잘 보면 일단 -2, -2 다 맞죠? 얘는 X축 방향으로는 몇 만큼 이동한 거죠? 여기 플러스 1이 있죠? 그럼 -1만큼 이동한 겁니다. Y축 방향으로는요? 뒤에 -3이 있죠? 얘는 그대로 -3 그대로 가죠?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 안에 있는 숫자는 부호 반대로 생각해주면 되고 밖에 있는 거 Y축 평행이동은 부호 그대로 가져와주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5가 있으니까 X축 방향으로는 5만큼 Y축 방향으로는 밖에 플러스 2가 있으니까 2만큼 평행이동. 좀 더 이거는 뭐 그냥 식만 보고 알 수 있는 거고요. 2번도 식만 보고 알 수 있어요. 여기 안에 숫자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나타내는 이차함수의 식을 구하래요. 자, 먼저 이차함수의 식을 한번 구해보면은 자, 얘는 X축 방향으로는 여기가 X예요. X축 방향으로는 -1만큼 Y축 방향으로는 4만큼 갔기 때문에 먼저 여기 있는 A는 고정시킵니다. 2는 앞에다 고정시키고 X축 방향으로 -1만큼 갔기 때문에 X 더하기 1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부호 반대라 그랬죠, X축은. X축에서로 -1만큼 갔으면 완전 제곱식 안에, 제곱 안에 넣는 거죠. X 더하기 1의 제곱. 그리고 Y축 방향으로 4만큼 갔으면 뒤에 더하기 4만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렵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얘도, 이번에 2번도 Y는 -3분의 2 그대로 냅둬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냅두고, X축 방향으로 2만큼 제곱 씌우고, Y축 방향으로 -5만큼. X축 방향으로 이동한 거는 부호를 반대로 써주고요. Y축 방향으로 이동한 거는 부호를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지금 식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려보고 꼭지점, 뭐 축의 방정식 등을 구해볼 건데요. 예제 1번 볼게요. 예제 1번 -x제곱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래요. 이 그래프는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그래서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몇만큼 이동했을까요? 여기 -1 있죠? 1만큼 이동한 거고요. y축으로는 뒤에 플러스 3 부호 그대로. x축은 부호 반대, y축은 부호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꼭지점 먼저 평행 이동을 하자고요. 항상 지금 원래 이게 y는 -x제곱의 그래프입니다. 항상 ax제곱의 그래프는 꼭지점이 원점이에요. 그래서 1, 3만큼 이동을 하면 꼭지점이 1,3으로 이동을 합니다. 꼭지점 먼저 이동을 시키고요. 점 몇 개만 이동시켜서 우리가 그려주면 돼요. 점 몇 개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점. 원래 이 점을 지었는데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3칸 넘어가서 2점. 또 마찬가지로 원래 지었던 이 점을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3칸 가서 2점으로 바꿔준 다음에 이 점을 따라서 포물선을 그려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y는 -x,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고요. 꼭지점의 좌표는
1,3으로 변했고 축의 방정식은 x는 1로 변했습니다. 왜 그런지 알죠?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3칸 갔으니까 꼭지점 그대로 0,0에서 그대로 이동하면 되고 축의 방정식은 양옆으로 얼마만 움직였는지만 따져주면 돼요. 즉 x축으로 얼만큼 움직였는지만 따져주면 되고 y축으로는 얼만큼 움직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 자, 문제 3번을 보고 오늘은 생각 넓히기까지 같이 해보고 그 다음 뒤에 문제 풀이는 보조 영상으로 올리도록 할게요. 자, 문제 3번. 아래 그림은 이제 또 그래프 그리는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축의 방정식과 꼭지점을 구하라고 하는데 중요하니까 구하라고 하겠죠. 구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 먼저 기본적으로 a가 2분의 1이죠. 여기 그려져 있는 것도 2분의 1 x제곱이고요. 그러니까 얘를 이동시키면 돼요. 얼마만큼? x축으로 1만큼.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y축으로는 이거 그대로 써야 돼요. y축은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좀.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거는 부호 반대로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거는 그대로 쓰면 되고요. 꼭지점부터 이동시킬게요. 오른쪽으로 한 칸, 밑으로 3칸. 여기로 이동을 하네요. 꼭지점이. 그리고 뭐 이런 점들, 좀 명확한 점들을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하나, 밑으로 셋. 오른쪽으로 하나, 밑으로 셋. 점 3개 정도 찍었으면은 이어서 그려도 크게 상관없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림이 조금 이상해지긴 했는데 이게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칠판에도 그렇게 잘 그리는 편은 아닌데 이거는 더 안 그려집니다. 얘가 2분의 1 x-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3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때 식을 보고 어떤 ax제곱의 그래프, 거기서 a가 몇인지 찾고요. 어떤 그래프가 어디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는지만 알면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는지 그거를 식으로 나타내는 문제 2번 같은 경우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얼마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그걸 식으로 나타내는 거고 문제 3번 같은 경우는 반대로 식을 줬을 때 그게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는지 알고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축의 방정식과 꼭지점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저 구해볼게요. 꼭지점이 0,0에서 오른쪽으로 하나, 밑으로 3개가 갔으니까 꼭지점의 좌표는 1,-3이 되고요. 1,-3.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요? 원래는 x는 0이었죠? 원래는 y축이었는데 오른쪽으로 한 칸 간 것만 생각하면 돼요. 밑으로 몇 칸 가든 축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x는 1. 축의 방정식 생각할 때는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는지만 생각하면 되고요. 매번 말하고 있죠. 그 다음 오른쪽 문제로 넘어가서 마찬가지에는 a 값이 마이너스 2예요. 즉 y는 마이너스 2x 제곱을 x축으로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플러스 2니까 그대로 2만큼 평행이동 한 겁니다. 그림 한번 볼게요. 원래 꼭지점은 원점이었고요. 꼭지점부터 평행이동을 시키세요. 마이너스 1이니까 x축 마이너스 1이니까 왼쪽으로 한 칸, 그리고 위로 2칸. 1로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킵니다. 마찬가지로 2점 평행이동 시킬게요. 왼쪽으로 한 칸, 위로 2칸. 2점 평행이동 시킬게요. 왼쪽으로 한 칸, 위로 2칸. 이렇게 점 3개 정도 나오면은 그림 그릴 수가 있어요. 이걸 이어서 이런 식으로 포물선을 그려주면 됩니다. 얘가 뭐라고요? 얘가 y는 마이너스 2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 그릴 때는 이동한 거 표시해주고 아주 정확하게 그린다기보다는 얼마만큼 평행이동 했는지가 핵심이에요. 원래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걸 비교해서 이만큼 평행이동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진다고 짜증내지 말고 중요한 건 꼭지점과 축의 방정식입니다. 꼭지점은 0,0에서 마이너스 1,2가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식만 보고도 사실 꼭지점은 바로 알 수 있어요. 이 식을 봤을 때 여기가 여기만 보면 돼요. 여기는 부호 바꾸고 여기는 그대로 마이너스 1,2. 축의 방정식은 왼쪽으로 한 칸 움직인 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축이 지금 이게 축이죠.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a x-p의 제곱 더하기 q에서 물론 그림도 그릴 줄 알아야겠지만 바로 튀어나오는 게 꼭지점. 꼭지점은 p, q다. 바로 나오는 거예요. 얘는 그대로 얘는 부호 바꿨죠. 축의 방정식은 x는 p다. 얘 부호 바꿔서 써주면 돼요. 왜냐하면 축의 방정식은 양옆으로 움직이는 거. x축 평행이동만 신경 써주면 되고 q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거 정도는 식을 보고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되고요. 생각 넓히기를 보면은 이런 그림을 보고 APQ의 부호를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APQ의 부호. 지금 Y는
AX-P의 제곱 더하기 Q. 여기서 APQ의 부호를 우리가 얘만 보고도 알 수가 있다. 이런 문제는 뭐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얘는 Y는 AX제곱을 X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지금 잘 보면 여기 마이너스 P는 그냥 P가 됐고 Q는 그대로 오면 돼요. 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이 사실만 알면은 여러분이 크게 어렵지 않게 부호를 구할 수가 있어요. 먼저 그래프가 여자애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래요. 위로 볼록. 위로 볼록이려면 여기서 A가 뭐여야 돼요? A가 음수여야 되죠. 위로 볼록이니까. 이거에 의해서 A는 음수여야 된다. 원래 함수가 AX제곱이에요. 평행이동하기 전에 함수가 AX제곱인데 뭐 평행이동 한다고 해서 모양이 아래로 볼록이었던 게 위로 볼록으로 바뀌거나 위로 볼록이었던 게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진 않아요. 이동을 하면은 폭과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원래 이동되기 전에 이 AX제곱이 위로 볼록이어야 됩니다. 즉 A가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리고 원래 꼭지점 생각하면 꼭지점이 0,0이었는데 그것보다 더 왼쪽으로 갔죠. 꼭지점이. 지금 새로운 꼭지점은 왼쪽으로 갔죠. 즉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간 거예요? X축의 방향으로 왼쪽으로 갔으니까 음수로 간 거예요. 음수. 여기서 꼭지점이 이사분면에 있느라는 뜻은 P가 일단 0보다 작다는 소리죠. 왜냐면 X축 방향으로 왼쪽으로 갔으니까. 여러분 여기 마이너스 P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P. 그렇기 때문에 P가 음수가 돼야지 뭐 예를 들어서 P가 마이너스 2다. 그러면은 X 플러스 2가 되면서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면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즉 왼쪽으로 2만큼 이동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 부호에 따라서. P는 음수가 맞아요. 꼭지점이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또 꼭지점이 조금 위로 갔어요. 꼭지점이 조금 위로 갔다는 소리는 Q는 0보다 크다는 소리예요. 지금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죠? Y축 방향으로 Q만큼 위로 이동했기 때문에 Q는 양수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그림을 보고도 우리가 A가 음수고 P가 음수고 Q가 양수라는 걸 알 수 있다. 대신 몇인지는 정확히 못 구해요. 이런 어중간한 그림으로는 몇인지는 못 구하지만 부호 정도는 알 수 있다. 뭘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모양과 꼭지점의 위치, 꼭지점이 몇 사분면에 있는지로 우리가 부호 정도는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론 수업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하고요. 보조 영상에서 문제풀이를 할 거고요. 보조 영상도 뭐 많이 봐주면 좋아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일반적인 형태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 여기서 중요해야 될 거, 우리가 이번에 배운 거는 식에 완전제곱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완전제곱식이 들어가 있죠? 완전제곱식. 이거를 잘 알아두세요. 다음 시간에는 완전제곱식이 없는 식에서 완전제곱식을 만들 거예요. 우리 만드는 건 많이 했으니까 오늘 이론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